네, 2024년 3월 17일 이정훈입니다. 미국 메이저 프로야구 개막 2연전이죠. 서울 시리즈.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파드리스 게임을 위해서 LA 다저스의 야구 천재로 불리는 일본인이죠. 오타니 쇼헤이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가 상당히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드는 화제 중에 아주 특이한 게 대한민국 사랑입니다. 그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띄운 인스타그램 사진에 태극기를 넣었었죠. 현재까지 보도를 보게 되면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자기 사진 중에 태극기를 넣은 게 4개나 있다 그러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그의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팀이 일본 시리즈를 하면서 일본에 갔을 때 자기 사진에 일장기를 올렸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친일파, 돈 받고 그랬느냐, 온갖 비난이 나오겠죠. 일본에서는 그런 비난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오타니 쇼헤이가 자기가 좋아서 자기 사진에 태극기를 넣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 도착하면서 한국 문화를 만끽할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자기가 12년 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도 한국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때 즐거웠는데 다시 와서 기쁘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기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렇게 순진하기만 하냐? 아닙니다. 한일 간의 경쟁심은 분명히 합니다. 이란은 항상 스포츠에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한국과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한국 선수와 한국 팀을 존경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존경해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환영받는다는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상당히 키도 한 거의 190이 넘어서 2m 육박하고 그런데 몸이 아주 균형이 잡혀 있죠. 요즘은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남자 키 180 잡았을 때 단단한 180 선수처럼 아주 몸이 건장하고 좋습니다. 그럼 그가 이 마음도 대범하게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지난번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그가 참가한 일본 팀이 우승했을 때 그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야구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크게 이야기를 해요. 오타니 쇼헤이. 상당히 우리 일본 사람 보게 되면 쫌팽이니 쪽발이니 그러는데 상당히 대인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갔을 때 그가 몰았던 차가 현대의 소나타였죠. 지금은 워낙 미국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스포츠카, 독일 스포츠카 포르쉐를 등등을 한 대가 여러 대를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국하고 많이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타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라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요. 이러한 오타니 덕분에 우리 민족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에 반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떠들죠. 누구나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처럼 친일을 이야기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일을 자꾸 떠들게 되면은 분단으로 있게 되고 친일이나 일본을 좀 이용하자는 용의를 하게 되면 저는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맙니다. 오타니랑 조금 비교되는 경우가 지난 동경올림픽에서 양궁 부분 상관왕을 된 안산 선수죠. 안산 선수. 그도 인스타에다가 사실은 전남 광주에 있는 스페셜 라이트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띄워놓은 그 광고 문구를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 스페셜 라이트라고 하는 이 음식점은요, 이 작가예요. 일본식 술집. 나베라고 하면은 뭐나.
나베가 남비지. 그러니까 이게 냄비 전골 같은 거죠. 그거를 주로 하는 일본 선술집인데 이 작가인데 그 간판이라 그럴까? 뭐 자기 소개하는 그런 사진인데 뭐 요즘 LED로 하는 게 많으니까 일본식 한자어로 국제선 출발 갈로 열고 일본행이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밑에 한글이 쓰여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재미삼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안산 선수가 뭐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재미삼아 찍고 일본 바 매국노 싫다. 한국에 이렇게 외국료 많냐라고 썼더니 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사진은 하루가 지나면 삭제되는 게 삭제되죠. 그런데 이제 워낙 안산이라는 선수가 유명하니까 그의 팔로우들이 이걸 캡처해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사진을 보고 일본바 매국노 싫다. 나도 가봤는데 직원들이 일본말로 하더라. 뭐 등등 비난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 작가가 있는 이곳은 일본풍 건물에다가 일본어 간판을 단 음식점이 줄지어 있는 트립 투 재팬, 일본 여행이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운영되는 그런 음식 거리에 있는 하나의 상점이에요. 여기 대표인 권순호 씨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 도는 걸 알고 참 저는 순수 한국인이다.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은 메시지를 받았고 뭐 비난도 받았는데 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본을 비난하게 되면은 부르르 붙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 연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연설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가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기시다 총리를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 또 기시다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공동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하고 계속 순식간에 문재인이 그렇게 나쁘게 꼬아는 한일 관계를 확 바꿔놨었죠. 그리고 그거 이제 새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유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에 앞서서는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노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윤 대통령은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네, 국제사회에는 첫 번째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두 번째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매우 어려운 통일을 하는 것은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러한 통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같이 해야 된다. 그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연설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생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아베가 총리 시절 월간조선 조갑재 편집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받아냈어요. 일본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한반도가 분단으로 인된 게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북한에 의해서 그건 물론 당연히 반대하겠죠. 일본은 옛날부터 그들이 말한 조선반도가 자기들의 적대적인 청나라 영향권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바에는 그들은 조선이라고 부르다가 우리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니까 한국으로 불렀죠. 그래서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정한론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한론이 이제 발전해서 6.25 전쟁 직전에 그 전후로 해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험받기 때문에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뭐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자는 정한론 이런 걸로 나왔었죠. 네. 일본은 굉장히 공산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통일은 또 중국이 우리를 먹는 건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미국이 막으면 꼼짝 못하겠지만 굉장히 용인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먹는 통일은 좋아할 것이냐 의심스러운데 일본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 주도로 통일되는 게 일본에 낫다. 그게 중국 세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런 입장을 취해준다면 그 아베 노선을 따라가는 게 기시다니까 우리는 이러할 때 일본과 손을 잡고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야죠. 이름은 잊어먹었네요. 어젠가 오늘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받은 러시아산 최고의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북한 언론들이 공개했습니다. 아우루스라고 하는 자동차인데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도 불린답니다. 이걸 타고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딸 주애를 데리고 어느 행사장에 간 사진을 공개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김정은. 아니 외국에서 선물로 준 차를 탄다는 거는 외국이 자기를 도청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장갑차급으로 안전한 차라고 하지만 이런 차에 어디에다가 어떤 도청시설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타국에 자기네 대사관을 지을 때 자국 건설회사를 끌고 가서 오랫동안 공사를 합니다. 자재도 다 자국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아무리 러시아랑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도 덜렁 푸틴이 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면 웃기는 거죠. 그만큼 한심한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는요, 얼마 전에 푸틴 만날 때, 트럼프 만날 때, 싱가포르에 갔을 때, 2018년인가요? 그때 시진핑이 내준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었죠. 그때는 중국하고 짝짝꿍 하다가 지금은 러시아하고 완전히 짝짝꿍. 중국을 버렸어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아니, 타국에 가는데 다른 나라가 준 전용기를 타고 가면은 전용기 안에서 오고 간 얘기는 다 녹음되고 그 안에서 오줌도 누구 용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 채취돼 갖고 혈액형 분석, 건강도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한심한 겁니다.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요. 저거 약하다는 거는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김정은하고 가까이 지냈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먹게 한다 그러면 일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통일하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가는데 일본이 좀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 일본하고 같이 가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일본하고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섰잖아요. 경쟁심은 갖자 이거예요. 연고전 할 때처럼 고대하고 싸우면 죽기 살기로 원하는 거지만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고대 친구들 만나면 가장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잘 되고 경험한 게 서로 공유한 게 많으니까. 한일은 그렇게 가야죠.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계 선수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사랑을 진짜 뿜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선수들도 일본 가서 일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과거 선동열 선수를 비롯해서 또 축구에서도 많은 선수가 야구도 그렇고 일본 프로팀 가서 뛰었고 지금도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일본은 자랑 좀 좋은 얘기하면 비난이 쏟아지는 건 정말 우리도 이젠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기시다나 일본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다행히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일관되게 그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을 밀어서 한번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이걸 상당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일을. 감사합니다.